교육이라도 좀 하죠. 뭐 간단한 교육인데 시장 보는 기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선물의 기준을 잡을 때는 선물의 변동성 어제 같은 경우 뭐 2%대 강세 나왔어요. 나스닥 쪽에. 그래서 선물 쪽에 미국의 시간의 선물 변동성은 첫 번째로는 뭐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1%. 조정을 받든 올라서든 1% 수준의 범위를 기준을 잡습니다. 1% 이상의 강세, 1% 미만의 약세. 그렇게 돼야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뭐 엄청난 강세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동시적으로 이제 열리고 있는 쪽 니케이나 호주 이런 쪽인데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증시의 경제 동향은 놓고 보더라도 중국 증시 자체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변동성이 원체 크고 뭐 2015년 같은 경우는 뭐 그때는 뭐 예전이긴 합니다만 하루 변동성이 5에서 8%, 5%, 6%, 7%, 8% 이 흐름이 한 달 동안에 뭐 대여섯 차례 이상씩 나왔고 근데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주변 증시가.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와도 영향도 안 받고 결론은 어제 기준도 항생이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중국은요. 우리나라하고 유일하게 중국은 마이너스로 마감했고 나머지 아시아권은 다 플러스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하고는요. 우리하고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니케이하고 호주 보실 때 호주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열려요. 그래서 9시 이전에 이제 호주가 빨간색이냐 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뗐어요. 우리나라 상대적인 약세를 뜰 때. 오늘은 미국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뭐 소폭의 강보합 정도 수준 그러고 나서 지금 보합에서 맴돌고 있어요. 약보합, 강보합. 니케이도 어제 1% 수준의 강세를 마감했거든요. 1% 수준에. 그렇게 되면서 니케이 쪽의 흐름이 오늘 반등 탄력이 조금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다소. 지금 29,000포인트 이제 위쪽에서 흐름을 주다가 지금 기준은 니케이 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니케이의 흐름 기준에서도 우리가 먼저냐 얘네가 먼저냐. 우리가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 얘네도 흔들려요. 또 얘네가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흔들려요. 뭐 그런 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등락 범위나 누가 먼저냐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선물 쪽에서 이제 연동폭 기준이 뭐 예를 들면은 포스코의 30만 원 미만의 흐름에서 좀 돌린다는 흐름이라든가 또 혹은 뭐 LG화학의 변동성이 뭐 일부 커졌다라든가 다 좋은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먼저 움직여주든 아니면 선물 쪽에서 움직여줘서 그들을 끌고 가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제한적일 때는 선물의 강세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 혹은 기초자산을 선물로 기준 잡아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시스템 매매 쪽에 수급이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처럼 선물이 조금씩 더 올라와서 지수 자체가 조금이라도 강세를 더 띄워주면 나머지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도 삼성전기, LG전자 또 시가총액이 뭐 5조 수준인 뭐 LG 이노텍 또 현대차, 기아차도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이지만 그들조차도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적은 물량에도 연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은 물량에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미국 쪽의 선물을 놓고 보실 땐 지금 둘 다 강보합으로 돌렸어요. 둘 다 약보합에서. 그래서 빨간색이냐 파란색 정도 심리적인 면 그리고 실질적인 면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1% 이상의 흐름이 나오느냐 그걸 보시는 거고 두 번째 아시아 증시 쪽은 당연히 선진지수를 보는 거야. 어떤 거? 니케이. 그 다음에 우리 개장 전에 움직임을 주는 호주.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중국은 경기 동향. 중국의 변동성이 궁금하다 연동되는지 그럼 항생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홍콩이 연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서 지수를 견인하든 선물이 강세를 떼어서 그들의 가격 반발력을 주든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이
실리면서 흐름이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 오늘 문자를 몇 번 보내드렸는데 어제 기준에서 손바뀜이 분명하게 있었다. 조정받은 건 조정받은 거고 정신 우리가 바짝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매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제 매도가 모건 스탠리만 100만 주, 대우에서는 50만 주. 요게 다의 대부분이 이제 손바뀜이 있고 대차 상환이 400만 주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어제 기준에 이제 그 UBS 쪽이나 또 CT 쪽이 CT가 맨 처음에 매수가 들어왔죠. CT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22,000원대, 23,000원 또 UBS가 24,000원대까지 쭉 당겨 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렇게 쭉 당겨 올리는 흐름 속에서 다시금 UBS가 위에서부터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정이 서로 다른 계정이거나 같은 쪽의 운영사인데 서로 계정만 달라서 한쪽은 청산, 한쪽은 신규 편입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신규 편입 쪽에 이제 뭐 대차 상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그 대차 상환으로 들어오는 그 매수 강도에 차익 실현 욕구를 터뜨려서 밀고 내려갔다라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가장 그냥 편하게 놓고 보시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제 매도한 쪽은 모건 스탠리 하나라는 거죠. 실질 순 매도의 기준은.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시티 쪽이 22,000원대, 23,000원대 매수. 교보 마찬가지. 또 UBS는 매수 매도해서 일단은 손바뀜. 위에서 정리하고 밑에 또 샀잖아요. 그 기준. 그리고 결론 누적적인 그 기준에서는 창고 동량이 UBS가 어찌됐건 가장 많고 이들의 평균 단가가 18,000원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투. 그 다음에 시티그룹은 뭐 평단이 원체 높아졌죠. 어제 다 산 거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대차 상환하고 나간 건지 매집의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 누구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유통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건 긍정적이죠. 거기에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인데 누적 순매수가 1,200만 주 정도 돼요. 이게 이제 3.5% 정도 되나요? 아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매집 단가의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인데 아주 짧은 구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집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20-30%의 등락, 짧은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뭐 5%까지 5%가 아니라 이제 2차 국면까지 그렇게 되면 20에서 최대 이제 50%의 등락 범위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 원체 이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담 요인은 저점 대비해서 원체 많이 올랐다는 건데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사실은. 매각에 대한.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든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일단 그 매집 평균 단가가 18,700원이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전부 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위주 18,700원. 감안을 했을 때 23,000원대에서부터 27,000원대까지는 들어 올려놔야 1,200만 주라는 물량을 원활하게 빼서 나갈 수 있다. 오늘 기준에서 21,400원까지 올려놓는 가운데 어제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진이 일부 있었고 오늘 그 24,000원 저점 찍을 때의 기준에 물량이 거기서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45만 주 매도 우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양쪽 다 봐야 돼요. 매도가 100만 주, 매수가 85만 주인데 45만 주까지 매도 우위로 있다가 매도가 조금 주춤하고 매수 강도가 지금 쑥 들어오면서 14만 주 매도로 좀 줄여놨죠. 30만 줄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시 사면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 6조, 7조짜리를 개인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이런 뭐 순식간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런 물량으로 추세 범위는 어차피 외국기관이 잡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그 페노션 쪽의 블록딜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 욕구의 빌미가 됐다면 지금 기준은 이제 그 미국 쪽의 흐름에서도 5%대 강세가 났어요. 해운주들 기준에. 머스크 같은 경우. 뭐 그런 흐름들이 지금 뭐 해운 운임 가격이 컨테이너선에서는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벌크선 쪽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또 장기 계약이 이제 뭐 HMM도 추가적으로 3, 4월 달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뭐 HMM 대표이사분도 이제
임기가 만기인데 이제 연장이 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이 선물 쪽이 같이 움직여줘야죠.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폭이 나와줘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형성되기보다는 매수 우위도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그 흐름에서 보시면 일자별로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200만 주씩 이렇게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기준에 뭐 전체 일별 프로그램 매수 또 매도 부분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400만 주씩 뺏긴 날이 있죠. 2월 25일, 3월 3일. 3월 3일은 400만 주 프로그램 매수가 다 들어온 거고 2월 25일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일자별로 보시면 일별 2월 25일이 아이고 이날은 왜 데이터가 빠져 있을까? 이 나라에 관해 매수가 200만 주로 설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량 들어온 거는 프로그램 이외에 200만 주가 매수가 더 들어왔다는 거고 이날은 프로그램에서 110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16만 주분이 안 떠넘겨진 그러니까 자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계속 이 21,000원 공방에서는 프로그램 쪽에 중간 단계에서의 그 45만 주 매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시원하게 매수 위로 확 접혀지는 게 아니라 21,000원 공방에서 다시 또 조금씩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지수가 좀 월등하게 쑥 들어 올려져서 주변 증시도 그렇고 좀 들어 올려져서 움직임이 강도 있게 연출이 되기를.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21,400원까지 들어 올릴 때에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매수 기준에 낙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10만 주대 매도였잖아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이제 적은 물량 거래량에 축축축 들어오면서 좀 많이 줄여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도 눌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연동폭 또 해지 물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45만 주 수준까지 매도가 형성이 됐었죠. 이런 거 이제 같이 보면서 수급 그 추정치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방은 24,000원, 500원, 600원 여기서 이제 하방이 좀 잡혔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둔화돼 있고 매수가 강도 있게 좀 들어오면서 가격을 돌린 거죠. 결론은 개인들의 물량 또 개인들도 요즘에 이제 시스템 매매를 많이 걸어 놓는데 그 물량이 아무리 이제 확대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외국인 기관 쪽의 추세 범위에서 되돌림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멘텀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에 어차피 강세 속에 연동이 같이 나오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죠.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또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니케이 쪽, 호주 쪽도 지금 약보합으로 돌려져 있고 미국 선물이 또 약세로 전환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쪽도 연동되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수 자체도 돌려놓고 거기에 연동되는 HMM의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 또 특정 창구의 수급 좀 살아나주면서 움직여주고 이쪽에 이제 재료 요인은 뭐 실적인데 장기 계약이 이제 3, 4월에 또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 부분하고 또 대표이사의 연임 부분 또 매각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1월달에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매각 이슈도 또 있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는 시각 그리고 종목군의 그러면서의 시각 이런 부분들을 짧은 교육이나마 진행을 해봤어요. 니케이 다시 강보합 뭐 무슨 뭐 막말로 진짜 경마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뭐 3번 말 5번 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보합입니다. 강보합입니다. 그것도 좀 짜증나요. 그죠? 시세 확 치고 올라가야 아이 좋습니다. 차익 실현할까요? 뭐 이 고민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좀 매물 소화되고 그런 과정이다. 어차피 한 번 더 글로벌 증시 보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조정장입니까?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고 좀 뚫고 살짝 눌림포 월봉으로 전부다. 이게 어떻게 조정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스닥의 그러한 강세 부분, 그게 어떻게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니케이의 흐름, 독일의 흐름, 마찬가지죠 다. 대만 가권지수 기술주 위주의 흐름, 이게 어떻게 조정적입니까? 중국 쪽이요? 얘하고 어떻게 뭐 글로벌 시장을 비교해요? 항생에도 연동이 안 되는데, 항생도 연동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중국 쪽 이제 경제 동향 이런 쪽 위주로 보시고, 종목군들별로 오늘 시초가 부분을 가급적이면 돌리든, 혹은 못 돌리더라도 내일 뭐 만기일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그 포지션이야 이제 뭐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 쪽에 해칭 포지션이지 그걸로 투기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포지션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